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시간 여행을 통해 무기 하나 없이 백악기 공룡 시대로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백악기 생존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류의 생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상. 과학을 넘어 지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이 탐험하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 백악기 시대의 기후와 환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고온다습한 기후를 띠고 있었으며 특히 적도 지방과 열대 지역은 연중 습도가 높고 기온이 매우 더웠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열대 우림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지구의 대기 조성은 현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다소 낮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지대 환경과 유사하게 빠른 피로감이나 산소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식물상 또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대 식물의 조상격인 일부 식물들이 존재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곡물이나 채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원시 식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독성을 지닌 식물을 구분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량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생존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식물 하나가 전신마비를 일으키거나 치명적인 독성 반응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물 또한 문제입니다.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대에도 어려운 일인데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야생의 백악기 환경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거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단연코 육식 공룡, 그 중에서도 백악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와의 조우일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백악기 후기, 정확히는 마스트리히트절인 약 6,600만 년 전부터 7,200만 년 전까지 북아메리카 서부의 광활한 나라미디아 대륙에 걸쳐 서식했던 거대한 육식 공룡입니다. 폭군 도마뱀 왕이라는 의미의 학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당시 생태계의 정점에 군림했습니다. 평균 몸길이가 무려 12m에 달하고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소형 버스 2대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습니다. 높이 또한 4m에 육박하여 그 앞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체중은 5톤에서 7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코끼리 여러 마리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비록 영화에서처럼 시속 60km로 달릴 수는 없었겠지만 시속 2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력 질주 속도는 시속 2025km 정도이지만 이는 단거리를 전력으로 달릴 때의 기록이며 일반인이 이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구력과 속도를 겸비하여 먹잇감을 추격하고 사냥하는 데 최적화된 몸을 가졌습니다. 한번 먹잇감을 포착하면 놓치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속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감각기관은 매우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대한 육식 동물의 특성상 사냥을 위해 뛰어난 시력과 후각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맹금류와 유사한 양한시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먹잇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후각은 현생 독수리보다 뛰어났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기됩니다. 멀리서도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세한 냄새만으로도 숨어있는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인간이 그들의 시야나 후각에서 벗어나 숨거나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이를 찾아 나섰을 것이며 인간은 그들에게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이빨은 육식 공룡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뼈까지 으깰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들에게 한 입거리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위협 앞에서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기 환경에 적응할 만한 그 어떤 신체적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두꺼운 피부나 맹수를 압도하는 힘은커녕 스스로 먹을 것과 물을 구하는 능력조차 현대인의 지식과 장비 없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맹수를 피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시도는 어떨까요? 언뜻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무는 또 다른 상상 이상의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곤충이나 거미류가 우글거릴 수 있으며
덩치 큰 동물에게 쫓겨 급하게 나무를 오르다가 입는 작은 상처조차 감염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의 항생제나 철저한 위생 개념이 전무한 백악기에서 우리 몸에 상주하는 수많은 병원균과 기생충은 순식간에 번식하여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안겨줄 것입니다. 모기 한 마리가 옮기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만으로도 현대 의술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알레르기 반응이나 작은 상처로 인한 파상풍 등도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현대의 병원균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백악기의 미생물은 상상 이상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육상에서 벗어나 물가로 가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기 시대의 하늘은 프테라노돈과 같은 거대한 익룡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프테라노돈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익룡으로 거대한 날개와 특유의 벼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중에서 뛰어난 시력을 발휘하며 물고기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인간은 이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는 크로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해양 파충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어를 능가하는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힘, 그리고 강력한 턱과 이빨로 바다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포식했으며 물가에 접근하는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육지든 하늘이든 물속이든 인간은 먹잇감 목록의 최하위에 놓였을 것이며 며칠을 버티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존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인간은 백악기 환경에서 단 하루도 온전히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상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씨처럼 어딘가에서 리조라는 이름의 공룡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리조가 당신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주며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준다면, 또는 먹을 것을 찾아주고 맹수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물론 이것은 순수한 상상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무기 하나 없이 백악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예술 속에서 공룡과 인간의 교감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만약 인류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종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생존 시나리오도 아주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생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무기 하나 없이 백악기 공룡 시대로 간다면 인간은 단 며칠도 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낯선 환경의 혹독함, 압도적인 포식자들의 존재, 그리고 인류의 본질적으로 취약한 신체적 능력과 면역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생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과 기술이 제공하는 보호막 없이 우리는 과거 지구의 지배자들에게 철저히 무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상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편리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보호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비록 상상조차 불가능한 생존율을 보이지만 상상 속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공룡 친구와 함께 백악기의 광활한 대지를 누빌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언제나 자유롭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엔 익룡과 바다 포식자들, 하늘과 바다의 지배자들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